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은 로그입니다. 자, 로그가 지수랑은 다르게 이제 수 1에 와서 처음 배우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라는 건 중학교 때 배우게 되지만, 그래서 조금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로그라고 하는 건 처음 배우기 때문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뭐 하면,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 경험해 보니까 로그라는 걸 딱 하게 되면, 뭐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제 말 그대로 얘들아, 이게 말문이 그냥 막히는 느낌. 뭐가 로그인지를 모르는 느낌, 근데 막 하고 있는 느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로그의 정의부터 보시면 a 값이 0보다 크다, 그리고 a가 1이 아니다 일 때 임의 양수 n에 대하여 a의 x제곱은 n이다 를 만족시키는 실수 x는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이 실수 x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것이고,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부르자. 그리고 여기서 n이라고 하는 놈을 다음의 진수라고 하자. 됐나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요? 일단 그냥 이게 로그입니다. 이렇게 말 쏘는 전부가 로그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라고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선 하나씩 다시 읽어보면, a가 0보다 크다이고 a가 1이 아니다일 때 임의 양수 n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이 문구를 그렇게 봐야 돼. 자, 여기 있는 이 문구 전체를 여기에 대해서만 다룬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고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전제 조건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런 것들을 다룰 건데, 그런 놈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지수 계산을 했대. a의 x제곱은 n. 그러면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이제 궁금한 건 얘들 x야. 여기 지수 계산 중에서도 좀 당겨서 볼까요? 이 지수 계산 중에서도 이 x가 궁금한 거야. 그리고 그 x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 존재하게 된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로그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 다시 이 얘기를 하겠지만, 얘가 반드시 하나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빨간색 전제 조건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좀 더 넘어가 볼게요. 반드시 존재하는 x가 있을 건데, 그 x를 뭐라고 부를 거냐? 다음과 같이 부르자. 근데 우린 지금 못 부르는 거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다 써놓은 거야, 얘들아.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부르면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이 n을 뭐라고 하자? 진수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은 더 괜찮을까요? 그러면 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올 겁니다. 전제 조건은 지금 다루지 않고 조금만 있다가 이 표현 익숙해지고 나면 다룰 거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잠깐 건너뛰고요. 여기 a의 x제곱은 n이라는 것부터 할게요. 자, 이걸 만족하는 x가 몇 개 있다고요? 반드시 하나 있는데, 그럼 이 x를 뭐라고 할 거라고요? x라고 하는 놈을 요렇게 쓰지. 지금은 얘들아 그냥 여기 있는 그림 그리듯이 그냥 딱 하나씩 갖다 갖고 온 건데,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똑같은 부분이 있는 거지. 여기 a라고 하는 부분, 여기 그대로 a로 갔네. 그리고 여기 n이라고 하는 놈 이쪽으로 갔네. 이렇게. 그럼 저기다가 옮겨 놓으면 되는 거구나.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옮겨 놓은 것들이 뭘 뜻하는 건지를 잠깐 얘기를 하면, 자, 여기는 얘들아, 여기는 이 x라고 하는 놈을 지수로 표현을 한 거야.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라고 하는 놈은 다르게 표현을 한 거야. 하지만 여기 있는 a랑 x랑 n은, 왼쪽에 있는 a랑 x랑 n은 오른쪽에도 똑같이 a랑 x랑 n으로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같은 거가 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있는 상황의 표현이랑 오른쪽에 있는 표현은 서로 완벽하게 동일한 거야.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저 때 왼쪽의 상황일 때 오른쪽이 되는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 오른쪽의 상황일 때 왼쪽이 되는 거야. 대신 뭐가 다른 거라고요? 표현 방식이 다른 거라고. 됐나요? 여기까지?
숫자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2의 x제곱을 했더니 4가 나왔대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x는 자, 여기 나와 있던 대로 이제 불러볼게요. 그림이라고 하지 않고 불러볼게요. 밑을 2로 하는 4의 로그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 그림 자체를, 여기는 이 그림 자체를 이 숫자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밑을 2로 하는 4의 로그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매번 밑을 2로 하는 4의 로그라고 하는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밑을 2로 하는 4의 로그라고 하는 이런 순서대로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힘들다기보다는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쓰거든. 로그 2의 4. 그래서 약식으로 그렇게 부를 거니까 지금부터는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도 똑같아요. 왼쪽에 있는 이놈과, 아이고 지워졌다, 미안. 왼쪽에 있는 이놈과 오른쪽에 있는 놈이 어떤 거라고? 같은 거잖아. 같은 x, 같은 2, 같은 4. 대신에 뭐가 다르다고?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자고? 로그라고 부르자.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걸 풀었을 때 이 x도 얼마가 나올 거고 2가 나올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은 단순히 아직 계산에 대한 로그, 그러니까 결국 로그도 얘들아 표현을 이렇게 하긴 했지만 계산이거든. 지수도 계산이잖아 얘들아, 맞죠? 그러니까 2를 이렇게 썼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수라고 하는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고, 얘가 뜻하는 방식은 2랑 2를 뭐 해달라? 곱해달라. 다시 말해 2를 2번 곱해달라라는 약속을 한 거잖아. 됐을까요? 그러니까 얘도 계산 방식이 약속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정의만 볼 거기 때문에 x라고 하는 놈은 로그 2의 4다. 근데 서로 같은 x이기 때문에 얘도 계산된 결과는 얼마로 나올 것이다? 2로 나올 것이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이름만 붙여볼게요. 이거는 지수에서 뭐라고 불렀어? 미치라고 불렀는데 로그로 갔을 때도 미치라고 부를 거야. 자, 여기는 딱히 이 4라는 거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계산된 결과니까 이름이 없었는데, 로그에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계산해서 x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있거든. 4라는 놈은 진수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됐지? 그래서 위에다가 한번 쓸게요. 이 a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수에서도 미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고, 이 n은 뭐라고 부른다고? 진수. 다들 한 명씩 이런 친구는 있는 거지. 아, 그래요? 자, 아무튼 진수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됐을까? 로그가 뭔지 됐나요? 자, 그럼 이걸 왜 하냐라고 물으면 이거 하나만 더 써보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예를 들었을 때는 그냥 x가 2라는 거 알았는데요,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할 필요 있을까요?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자, 2의 x제곱이 5인 걸 한번 써보면,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됐지? 이제 그건 이제 알았으니까, 정의라고 이렇게 하자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건 이제 알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여기서 이 x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지수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x 있지, 이 x라고 하는 거는 실수 전체가 됐거든요. 그럼 실수 전체에서는 2를 거듭 제곱했을 때 5가 나오는 게 있다는 거야, 결국은. 알겠죠? 그 있음의 존재 유무는 나중에 또 그래프를 갖고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있는 놈을 우리는 뭐야? 라고 물으면 지금 계속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안 나와. 뭐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답하기 위해서 아, 그거 요 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표현 자체가. 됩니까? 이해했을까요? 자, 근데 이제 웃긴 건, 아니, 웃길지 안 웃길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수가 먼저 있었을까요? 로그가 먼저 있었을까요? 라고 물으면 다들 뭐 지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로그가 먼저 발견이 됐거든요. 이런 계산 방식이 먼저 발견이 된 거고, 그게 나중에 이렇게 됐겠지 아마도. 그게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수 쪽으로 하는 게 더 편해 라고 하면서 이걸 만들어냈을지 그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은, 그러니까 팩트는 로그가 먼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수 계산이 훨씬 더 편하잖아. 그리고 이 두 개가 결국 동일한 거라면 지수 계산에 먼저 익숙해지고 나면 로그를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아마 교육 과정은 이렇게 지수 먼저 하고 로그 하는 쪽으로 흘러갔을 거지만 현실은 그렇게 이게 순차적으로 다들 다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로그가 먼저 발견이 되고 나중에 지수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쨌든 서로 뭐 한 거다? 같은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같은 거다라고 한 거는 지금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전체로 모든 수두로 확장을 시키려면 솔직히 이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전제 조건을 보면 A값, 이제부터 미치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미치 0보다 크고 미치 1이 아니다 일 때 임의의 양수 n, 여기 진수 말하는 거예요. 진수. 그러니까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다음과 같은 값을 만족하는 x는 다시 한번 볼게요. 반드시 하나 존재. 이게 일단 중요해요. 만약에 반드시 하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거 이 x 값이 딱 하나라고 얘기를 못할 거기 때문에 저런 표현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하나 존재해야만 다음과 같은 표현이 의미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게 반드시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었던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럼 왜 저렇게 붙어야 되느냐를 잘 살펴보면 결국 봐봐요. 지수로 표현하는 거나 로그로 표현하는 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수에서 그렇다면 로그에서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같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수 계산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하고 지수부터 배웠기 때문에 지수로 가지고 저 내용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됐죠? 자, A가 0보다 커야 된다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기 쓸게요. A가 0보다 커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미치입니다. 첫 번째, 미치 0보다 커야 된다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하면 이건 왜 그러냐? 우리가 원래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배울 때 이미 얘기를 했어. 자, 확장이라는 걸 배울 때 이미 얘기를 했어.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 때 x를 어디까지 확장을 시켰어요? 맞아요. 실수라는 값까지 확장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A가 어때야 된다고요? 0보다 커야 된대. 됐니? 이걸로 이 부분은 설명이 돼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x를 실수로 본다면 됐지? A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만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건 지수의 확장 단원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왜 A라고 하는 놈이, 다시 얘기하면 미치라고 하는 놈이 1이 되면 왜 안 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미치 1이 됐을 때는 그럼 생각을 해보자. 1을 x제곱을 했었을 때 나오는 값 n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보면 1은 어떤 식으로 거듭제곱을 하더라도 무조건 얼마의 결과를 만들어내? 1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 그러면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x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어떤 사실에 위배가 되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 존재하게끔 만들어서 이 x를 표현해보는 게 목적이야. 맞지? 여기는 이 x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온다면 이건 표현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 됐을까요?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미친 1이 되면 안 됐던 거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번은 다시 잠깐 돌아갈게요. 마지막으로. 자, 1번 돌아가면 그러면 봐봐. A라고 하는 놈은 1이 아니고 0보다 커. 그러면 0보다 큰 이 값, 1은 아니지만 0보다 큰 이 값을 여러 번 거듭 제곱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아니요. 음수가 나올 수 없어. 됐니? 이 값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됐지? 여기까지. 근데 이 ax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을 뭐라고 부르겠다라고 했냐면 n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했고요. 로그의 형태로 표현을 한번 바꿔봤었을 때 이 n이 가지는 의미는 뭐였다? 진수였다. 그래서 진수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임의 양수 n에 대해서 다루자라고 되어 있었던 거야. 됐니?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는 이 내용이 완벽하게 다 들어갔을 때
밑이 0보다 크고 밑이 1이 아니고 진수가 0보다 크다일 때 그때 ax제곱은 n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 x라고 하는 놈은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 쉽게 얘기하면 로그 a의 n이라고 부를 수 있다가 뭐라고요? 로그의 정의야. 이까지 전부를. 그치? 그래서 로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정의를 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제 이 정의를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 밑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고 해서 쭉 써 있어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로그의 정의에 의하면 또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밑은 a와 진수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방금 했던 내용들이야. 밑은 뭐보다 커야 되고요? 0보다 커야 되고 뭐가 되면 안 되고 1이 되면 안 되고 진수는 무조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리고 그때 이 로그 x라고 하는 값은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로그 x라고 하는 요 놈은 무조건 뭐다? 실수다. 됐니? 그래서 이 2번 내용은 솔직히 1번을 잘 정리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겠지. 됐나요? 자, 선생님 지금까지 로그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됐을까요? 아직도 막 이게 뭐지? 이게 두둥실 떠있는 느낌으로 드는 건 아니었으면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로그라고 하는 게 뭡니까를 친구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n의 x제곱이 n이라는 값으로 나온다고 보면 이 표현을 다르게 나타내고 싶고 그때 목적이 x라는 놈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 일 때 표현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대.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어떤 거래? 완전히 같은 거래. 근데 이제 이렇게 완전히 같기 위해서는 뭐가 붙어야 되는데 밑이라고 하는 이 a가 밑 a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밑 a가 뭐가 되면 안 되고요? 1이 되면 안 된대.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놈은 n은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된대? 0보다 커야 된대. 근데 이 n은 뭐라고 부른대? 진수라고 부른대.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이 붙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로그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이렇게 각각 표현된 거는 서로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같은 건데 이 표현 자체는 결국은 계산이야. 지수 계산. 그럼 이런 건 뭐라고 부르자? 로그 계산이야. 결국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결국은 계산이지. 그러니까 이 로그라고 하는 연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x라고 하는 값은 실수고요. 실수라는 건 무리수로 나올 수도 있고 자연수로 나올 수도 있고 정수로 나올 수도 있고 유리수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제 로그가 뭔지 아는 건 맞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어서 이렇게만 해서도 이제 문제를 못 푼다. 선생님, 저는 개념은 배웠지만 문제를 못 푼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 개념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예제를 갖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다음과 같은 등식을 무슨 꼴로 나타내라? 맞아요. 로그라는 표현으로 나타내 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2라고 하는 놈이 결국 내가 보고 싶은 로그의 결과인 거지.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놈은 밑 4는 항상 밑으로 가야 돼. 로그에서도 밑이고 지수에서도 밑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밑은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근데 그러면 너무 슬프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쓴다. 그리고 여기는 16이 진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만 해주시면 됩니다. 얘랑 어떻다고요? 동일한 표현이라고. 완전히 동일한 거야. 그치만 동일한 표현이라는 게 아니라 동일한 거야. 근데 표현 방식이 다른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얘는 0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로그 5의 1이다 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밑 그대로 3 가시고요. 27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이번에 이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걸 지수 표현으로 바꿔봐라. 자, 이 2라고 한 놈이 밑이잖아요. 슬프지만 그 외우기 편할 때는 이렇게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그래서 밑 그대로 쓰시고요. 얘들아 생각해봐. 얘가 밑 2랑 여기 진수 8에 의해서 로그 계산을 했더니 3이 나온 거야. 근데 이 계산이 얘들아 그대로 뭐 2의 8제곱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수라고 하는 것과 로그라고 하는 것을 계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는 지수랑 로그는 서로 역연산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는 밑을 2로 놓고 봤었을 때 3이란 걸 넣으면 8이 나온대. 됐지? 근데 이 로그라고 하는 놈 밑 한 번 더 쓸게요. 이 로그라고 하는 놈은 자 밑이 2라고 있었을 때 뭘 넣으면 8을 넣으면 3이 나와. 그래서 3과 8의 순서가 바뀌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두고 이제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역연산, 지수의 역연산이 로그다. 로그의 역연산이 지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이제 우리 로그를 정의를 내릴 때 뭐 표현 방식이 다르지 서로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뭐 좀 더 계산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역연산 관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더 좋겠네요. 자,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또 2번도 한번 보시면 로그의 표현을 지수로 바꾸겠다. 그럼 밑 루트 2는 그대로 써주시고 얘는 어차피 숫자 4니까 뭐 바뀌었지만 바뀌었다는 거 잘 모르겠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2분의 1이라고 쓰시고요. 순서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지? 자, 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로그 자체의 연산을 배우게 되지만 지금은 로그 자체의 연산 계산을 안 배우니까 역연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을 잠깐 동안 x라고 놓고 봤었을 때는 2의 x제곱이 16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x가 얼마인가 알 수가 있다. 4라는 거 알 수가 있다. 됐나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x라고 놓고 나면 3분의 1을 x제곱하면 9가 된대. 자, 3분의 1을 x제곱하면 9가 됐어. 이건 지수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얘는 3분의 1이야. 근데 얘는 9야. 역수라는 생각을 한다면 x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제곱을 하면 9분의 1이 될 수 있는데 9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역수 만들어 주시면 되겠지. 자, 이것도 x라고 두시면요. 4의 x제곱이 64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4를 3번 거듭 제곱하면 64가 나오는데 64분의 1이 나왔네. x는 마이너스 3이네. 자, 그래서 지금은 표현 방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로그의 연산 자체를 배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바꾸지 않고도 계산을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지금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예제 2번. 자, 로그의 값이 정의되기 위한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우리가 또 갑자기 또 톤 다운해서 미안한데요. 우리가 개념을 아는데 문제를 못 푼다. 가장 슬픈 거는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로그의 값이 정의되기 위한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안 풀어줬기 때문에 못 푼다. 이렇게 하는 게 참 그렇죠. 그럼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배운 걸 한번 생각을 하세요. 로그의 값이 정의가 돼야 된대. 자, 로그라는 거에서 정의를 다시 되살펴보면 자, a의 x제곱이 n인데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같은데 단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밑이 0보다 크고 밑이 1이 아니고 진수가 0보다 크다일 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야만 이 x가 반드시 하나의 값으로 정의가 된다. 이거 했지 우리? 한 거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안 푼 거지 내용을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 값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밑 있죠? 지금 누군데? x-1이라고 하는 놈이 뭐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밑이 뭐가 아니어야 되는데 1이 아니어야 되는데 자,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진수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가 뭐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크면 반드시 하나의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대. 됐죠? 그럼 이제 우리 이거부터 정리를 하면 x가 1보다 큰데 뭐가 아니어야 되는데 2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려면 있어 보인다? 그것도 좀 웃기지만 1보다 큰데 2가 아니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x가 1보다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서는 밑에 이 내용처럼 써야 되겠지만 그냥 잠깐 이제 문제를 푸는 중간 단계에서는 x가 1보다 크네. 근데 x가 뭐가 아니네? 2가 아니네. 이렇게 해놔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그 다음 이제 진수 조건을 볼게요. 진수 조건을 보면 우리 여기 혹시 2차 부등식 못 푸는 사람 있을까요? 마이너스 없애주는 게 계산이 편하면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인수분해해서 계산을 하면 x는 뭐보다 작고요. 5보다 작고요. 뭐보다는 크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밑조건과 진수 조건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동시에 다 만족돼야 돼. 하나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둘 다를 다 모두 만족할 때인 거잖아. 이 두 개 다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조건도 만족하고요. 너무 지저분하게 쓴 것 같긴 한데 좀 참아주세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모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어쨌든 얘들아, x는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근데 뭐가 되면 안 돼? 2가 되면 안 돼. 그런데 요것도 돼야 돼. 그럼 x는 어떻게 되면 돼? 1보다는 큰 것 중에서 5까지 되는데 2는 안 된대.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시면 되겠지. 자, 또 볼게요. 옆에 있는 문제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자, 밑이 x제곱 x-2의 전체 제곱이야. x-2의 전체 제곱인데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생각하세요. 제곱은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은 곧 x는 뭐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야? 2만 아니면 전보다 0보다 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 밑이라고 하는 요 놈은 또 뭐가 되면 안 되는데 1이 되면 안 된대. 그럼 x는 또 뭐가 되면 안 돼? 여기 위에다가 바로 쓸게요. x는 2가 돼도 안 되지만 뭐가 돼도 안 돼요? 3도 안 되고 1도 안 된대. 그럼 이제 밑 조건에서 1, 2, 3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1, 2, 3만 아니면 다 괜찮은 거야. 근데 진수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2라고 하는 놈이 뭐보다 커야 된대?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됩니까? 그럼 x의 범위는 뭐보다 작고 4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돼. 근데 이 중에서 뭐는 안 돼? 1 안 되고 2 안 되고 3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귀찮겠지만 이렇게 써야 돼. 원래는 마이너스 써볼게요. 마이너스 3보다는 x가 큰데 1은 아니래. 그러니까 1보다는 작아야 돼. 자, 또는 밑에다 쓸게요. x는 뭐보다는 커야 돼. 1보다는 큰 것까지 괜찮은데 또 뭐는 안 돼? 2는 안 돼. 자, 또는 자, x는 2보다 작아야 되지만 2보다 또 큰 거는 된대. 2만 안 되는 거니까 2보다는 크고 또 뭐보다는 작다? 3보다는 작다. 그리고 x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전체를 다 써주면 제대로 답을 썼다. 그냥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면 될 일을 요렇게 쓴다 라고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뭘 아는 게 중요해? 밑 조건, 진수 조건이 정확하게 지켜져야만 로그가 단 하나의 값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죠?